1570년 명나라 시대 한 소녀가 겪어야 했던 잔혹한 운명의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12살 소녀가 하루아침에 가족과 헤어져 자금성의 후궁으로 팔려간 이야기 말이에요. 당신이 상상하는 화려한 궁궐 생활과는 전혀 다른 생존을 위한 처절한 투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그 충격적인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명나라 후궁 제도는 단순한 왕실 전통이 아니었어요. 이는 체계적으로 운영되는 거대한 인신매매 시스템이었죠. 전국 각지에서 미모가 뛰어난 소녀들을 선발하는 과정부터 살펴보면 그 잔혹함에 소름이 돋을 겁니다. 관리들은 정기적으로 지방을 순회하며 12세에서 16세 사이의 소녀들을 물색했어요. 가난 농가의 부모들에게는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이었죠. 은화 한 자루면 가족 전체가 몇 년은 먹고 살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부모들은 딸을 보내면서도 다시는 볼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궁궐에 들어간 소녀들 중 고향으로 돌아온 경우는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끔찍한 건 선발 과정이었습니다. 소녀들은 가축처럼 취급받았어요. 치아 상태, 피부 질감, 발 크기까지 세세하게 검사받았습니다. 왜 발 크기가 중요했을까요? 바로 전족 때문이었어요. 발이 너무 크면 아름다운 연꽃 모양으로 묶을 수 없었거든요. 코가 조금만 휘어져도 즉시 탈락이었습니다. 심지어 목소리 톤까지 검사했어요. 너무 굵거나 거친 목소리는 황제의 귀를 거슬릴 수 있다는 이유였죠. 이 과정에서 수많은 소녀들이 집으로 돌려보내졌지만 선발된 소녀들에게는 더 큰 지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금성에 도착한 소녀들을 기다리는 첫 번째 시련은 바로 전족이었어요. 현대인들이 상상하기 어려운 고문에 가까운 과정이었죠. 발가락을 발바닥 쪽으로 강제로 구부린 후 천으로 단단히 묶는 것입니다. 뼈가 부러지는 소리와 함께 소녀들의 비명이 궁궐에 울려 퍼졌어요. 몇 주 동안 계속되는 이 과정에서 많은 소녀들이 간염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발가락 사이에 고름이 차고 썩어 들어가는 냄새가 궁궐 전체에 진동했죠. 하지만 살아남은 소녀들도 평생 고통 속에서 살아야 했어요. 한 걸음 걸을 때마다 뼈에 송곳이 박히는 듯한 아픔을 견뎌야 했거든요. 그래도 이 과정을 거쳐야만 진정한 후궁이 될 수 있었습니다. 후궁 생활의 실상은 더욱 참혹했습니다. 수천 명의 여성들이 한 명의 황제를 차지하기 위해 벌이는 무한 경쟁의 전장이었어요. 계급은 엄격하게 나뉘어져 있었죠. 황후를 정점으로 귀비, 숙비, 덕비 등의 고위 후궁들이 있었고 그 아래 수많은 하급 후궁들과 궁녀들이 있었습니다. 새로 들어온 소녀들은 당연히 최하층에서 시작해야 했어요. 그들에게 주어진 방은 창문도 없는 지하 같은 곳이었고 하루에 죽 한 그릇이 전부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일과는 새벽 4시에 시작되었어요. 상급 후궁들의 시중을 들고 청소를 하고 차를 우리는 일들이었죠. 그런데 이 모든 일에는 목숨을 건 위험이 따랐습니다. 차를 너무 천천히 따르면 매질을 당했어요. 한 방울이라도 흘리면 하루 종일 굶어야 했습니다. 더 심각한 실수를 하면 즉시 처형이었어요. 궁궐 지하에는 실수를 저질러 사라진 소녀들의 시신이 묻혀 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실제로 매년 수십 명의 하급 후궁들이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어요. 진짜 전쟁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황제의 총애를 받기 위한 암투였죠. 모든 후궁들의 최종 목표는 황제의 침실에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그곳에 들어가야만 아이를 낳을 수 있었고 아이를 낳아야만 지위가 상승할 수 있었거든요. 특히 아들을 낳으면 황후까지 오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 경쟁은 상상을 초월했어요. 황제가 한 달에 만나는 후궁은 기껏해야 서너 명 정도였는데 경쟁자는 수천 명이었으니까요. 후궁들은 서로를 제거하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독살이 가장 흔한 방법이었어요. 차에 독을 타거나 화장품에 독을 섞거나 심지어 향로에 독성 있는 향을 피우기도 했죠. 직접적인 폭력도 빈번했습니다. 밤중에 자객을 보내거나 계단에서 밀어뜨리거나 연못에 빠뜨리는 일들이 일상다반사였어요. 공식 기록에는 사고사로 처리되었지만 모두가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겨울철 연못에서 발견되는 시신들이 유독 많았는데 모두 실족사로 처리되었죠. 가장 무서운 건 심리전이었어요. 거짓 소문을 퍼뜨려 상대방을 모함하는 것이죠. 누군가가 황제를 저주했다거나
반역을 꾀한다거나 다른 남자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식의 소문들이었습니다. 한번 그런 소문에 휘말리면 변명할 기회도 없이 처형당했어요. 심지어 가족들까지 연좌제로 처벌받았습니다. 이런 모함을 피하기 위해 후궁들은 서로를 감시하고 의심하며 살아야 했어요.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뒤에서 칼을 꽂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임신은 축복이면서 동시에 저주였어요. 아이를 가지면 지위가 올라갈 수 있었지만 그만큼 표적이 되기도 했거든요. 다른 후궁들의 질투와 시기를 한 몸에 받게 되었습니다. 임신한 후궁을 제거하기 위한 음모들이 끊임없이 벌어졌어요. 유산을 유도하는 독을 먹이거나 일부러 넘어뜨리거나 스트레스를 주어 유산하게 만드는 것들이었죠. 임신 중에는 24시간 경계를 늦출 수 없었습니다. 먹는 음식 하나하나, 마시는 물 한 모금까지 모두 의심해야 했어요. 아들을 낳으면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황자는 왕위 계승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후궁들에게는 제거해야 할 위험한 존재였어요. 역사상 수많은 황자들이 어린 나이에 의문의 죽음을 맞았습니다. 독살, 익사, 추락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말이에요. 어머니인 후궁들은 24시간 내내 아이를 지켜야 했어요. 유모조차 믿을 수 없었거든요. 돈에 매수된 유모가 아이를 해치는 경우가 많았으니까요. 황제의 총애를 받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수천 명의 여성 중에서 눈에 띄려면 특별한 재능이 필요했어요. 시를 짓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악기를 연주하는 등의 예술적 재능이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정치적 감각이었죠. 황제의 기분을 읽고 적절한 때에 적절한 말을 하는 능력이 필요했어요. 잘못된 타이밍에 잘못된 말을 하면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황제의 비위를 거스르는 순간 냉궁에 유배되거나 아예 처형당하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궁궐 내 파벌 싸움도 치열했어요. 황후파, 황태후파, 각 고위 후궁들의 파벌들이 서로 대립했습니다. 새로 들어온 소녀들은 어느 팔벌에 속할지 신중하게 선택해야 했어요. 잘못 선택하면 몰락은 시간 문제였거든요. 하지만 어느 파벌에도 속하지 않으면 아예 기회조차 얻을 수 없었습니다. 각 파벌은 자신들만의 안호와 신호를 가지고 있었고 적대 파벌의 움직임을 감시하고 방해하는 것이 일상이었어요. 감시 체계도 삼엄했습니다. 환관들이 후궁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어요. 누가 누구와 만났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까지 모두 기록되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면 즉시 보고되었죠. 후궁들은 서로를 감시하고 밀고 하는 일도 빈번했어요. 생존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심지어 잠들 때조차 안심할 수 없었어요. 꿈에서 하는 말까지 감시당했거든요. 질병도 큰 위협이었어요. 수천 명이 한 곳에 모여 살다 보니 전염병이 자주 발생했습니다. 천연두, 결핵, 이질 등이 궁궐을 휩쓸었어요. 의료진은 황제와 고위 후궁들만 치료했고 하급 후궁들은 방치되었죠. 병에 걸리면 격리되어 혼자 죽음을 맞아야 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아 많은 후궁들이 동사하거나 폐렴으로 목숨을 잃었어요. 나이가 들면서 상황은 더욱 절망적이 되었습니다. 황제의 관심에서 멀어지면 서서히 잊혀졌어요. 새로운 젊은 소녀들이 계속 들어오면서 기존 후궁들은 밀려났습니다. 30대가 넘으면 사실상 은퇴나 다름없었죠. 그들에게 남은 건 젊은 후궁들을 교육하는 일뿐이었어요. 하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았습니다. 젊은 후궁들은 늙은 후궁들을 무시하고 업신여겼거든요. 하지만 모든 후궁들이 비참한 최후를 맞은 건 아니었어요. 일부는 정치적 수완을 발휘해 권력을 쥐기도 했습니다. 아들이 황제가 되면 황태후로 승격되어 실질적인 권력자가 되었어요. 하지만 그런 경우는 극소수였죠. 대부분은 궁궐 한 구석에서 쓸쓸히 생을 마감했습니다. 죽을 때까지도 고향 소식을 듣지 못한 채 말이에요. 현대 역사학자들은 명나라 후궁 제도를 제도화된 성노예제라고 평가합니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여성들의 인권을 철저히 짓밟는 야만적인 시스템이었다는 것이죠. 수만 명의 여성들이 한 명의 남성을 위해 평생을 바쳐야 했고 대부분은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 채 사라졌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명나라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에 퍼져 있었어요. 조선의 후궁 제도, 일본의 우오쿠 시스템도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성을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는 가부장제의 극단적인 형태였다고 할 수 있어요. 이런 시스템 속에서 살아남은 여성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적 사실을 넘어서 인간의 생존 의지와 여성의 강인함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런 역사를 되돌아보는 이유는 단순한 호기심 때문이 아니에요.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죠. 여성의 인권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하는지를 깨닫기 위해서입니다. 1570년 그 12살 소녀의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사가 아니라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교훈이 되어야 합니다.